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디벨로퍼 위크라고 불리는 해커톤 이벤트가 조만간 개최가 될 것입니다. 올해 2월 1일에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2월 중순인 16일과 17일은 오클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해커톤 이벤트의 총 상금은 $50,000 이상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디벨로퍼 위크 해커톤 이벤트 소식을 따로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이곳의 스폰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곳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스폰서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후원사도 보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가 스폰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클릭해서 파이 소개를 보자면요. 파이 네트워크는 개발자 플랫폼이며 일상적인 사람들이 보호하고 지원하는 소셜 암호화폐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2018년부터 230개 국가 및 지역에서 3,500만 명 이상의 참여 사용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박사팀이 설립한 파이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산업의 기존 접근성 및 배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재정 비용, 제한된 배터리 소모량 및 가벼운 설치 공간으로 휴대폰에서 파일을 쉽게 채굴할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세계 실제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강력한 유틸리티 기반 웹 3.0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형 암호화 기능 소셜 네트워크와 급성장하는 개발자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기술 혁명의 기동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의 핵심이 잘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 개발팀은 현재 파이 자체 해커톤을 또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오픈 메인넷을 준비하기 위해서 KYC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 해커톤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코어팀에서 인력이나 시간을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꽤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작년 말에도 KYC 개발로 인해서 파이 코어팀이 매우 바빴던 것은 사실이었고 다 알고 있었으나 하버드, 코넬, 버클리 등의 미국 명문대 해커톤에 직접 후원자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파이 블록체인 생태계 개발자들을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봐오면서 파이 코어팀의 노력이나 행보에 조금 놀란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파이 코어팀이 타 프로젝트에 비해서 또는 파이의 유저 수에 비해서는 개발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파이는 ICO를 진행을 하지 않았고 어떤 대규모 투자 없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개발 인원이 약 10명 정도에서 몇천만 명의 유저를 케어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30여 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역시나 3,500만 명의 200개 이상 국가의 유저들을 전체적으로 케어하기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파이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쉽지 않은 스케줄 속에서도 개발자들 유입을 위해서 또는 유틸리티 생태계 앱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상황을 표현을 해보자면 파이코어팀의 철학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의 스피치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었지만 단지 마이닝과 같은 인센티브로 이루어진 행위들은 외재적 동기부여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저들이 단순 마이닝 때문이 아니라 유틸리티 사용을 위해서 파이 생태계에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재적 동기부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롯이 유틸리티 생태계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틸리티 생태계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소나 코인을 투기적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앱들의 접근을 막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폐쇄형 메인넷을 가동을 해야 되고 파이 생태계를 부트스트래핑 할 수 있는 건전한 앱들로만 선별을 해서 생태계 안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게 파이코 팀의 핵심이자 철학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코 팀은 현재 상황이 아무리 바빠도 이 유틸리티 앱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파이 측의 해커톤 이벤트든 아니면 다른 곳의 해커톤 이벤트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동참할 것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파이 프로젝트를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또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기회로 제 생각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믿을 부분은 결국은 그 프로젝트를 이끌고 개발해주는 인간밖에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탈중앙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개발자의 능력과 그의 생각과 행보와 그들의 전략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가 휴대폰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몇 안 되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도 개발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런 다른 프로젝트들의 개발자가 존재가 무엇이 중요하겠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블록체인의 생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POW 채굴형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코드화가 되어서 보상부터 분배까지 모두 알고리즘으로 탈중앙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토시가 사라진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흡사한 탈중앙화 코인이 다시 나온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라든지 대부분의 코인들은 결국 기업과 사람이 결정을 하고 발행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그 개발자들이 신분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철학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탈중앙화가 아니고 스캠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 거래소 상장 후 대량 코인을 매도해버리고 떠나버리는 러그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전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맵에 진정성이 없을 때 또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개발자 본인을 숨기고 프로젝트를 출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를 일반적으로 카피하는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제는 파이의 홈페이지 디자인부터 해서 백서까지 대부분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하는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저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면 결국 파이가 오픈 메인넷이 되고 모든 것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현재 파이 로드맵이나 세세한 부분들을 따라하는 프로젝트들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나 코드를 일반적으로 카피한다고 암호화폐가 모두 똑같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개발자와 커뮤니티가 파이와 같은 철학을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흡사한 역사성을 가질 수 있어야 저는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 프로젝트들을 카피한다고 해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쉽게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카피할 수는 있겠지만 철학까지 어떻게 카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